야, 저기 또 그 이상한 애 있다!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입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한 아이만이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모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거나 졸음에 겨워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아이만큼은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 13살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칸에 타서 같은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끼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컥, 찰컥, 찰컥.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에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데. 하늘이가 중얼거리자 옆에 앉은 정장 입은 아저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가 혼잣말을 하네. 부모는 뭐 하나? 하늘이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하늘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소리에 민감했던 하늘이는 같은 소리라도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었죠. 엄마가 설거지할 때 그릇이 깨질 것 같은 소리, 냉장고가 고장나기 전 이상한 진동음, 심지어 비가 오기 전 공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울림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하늘이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특히 지하철을 탈 때면 레일과 바퀴가 맞닿는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역무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승강장이 한산해진 틈을 타서였죠. 네 번째 칸 쪽 레일에서 소리가 좀 이상해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역무원은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얘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로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가 무슨 기계 소리를 안다고. 하늘이는 풀이 죽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하늘아, 왔니? 어서 와서 떡볶이 먹어. 김지영은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도. 하늘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엄마도 역무원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게 뻔했거든요. 지영은 아들의 소리 분석 습관을 그냥 특이한 취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신기한 아이야. 소리를 그렇게 잘 들으니까. 지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아이를 달래려는 마음이 더 컸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늘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개월간 기록한 수첩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늘이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월 15일 강남역 구간 철컥 소리 평소보다 높음. 5월 20일 교대역 근처 바퀴 접촉음 불규칙. 6월 3일 사당역 출발 시 삐걱거리는 소리 지속. 매일매일 적어둔 기록들이지만 아무도 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하늘이를 지하철 점쟁이라고 부르며 놀렸죠. 야, 하늘아. 오늘 지하철이 고장날 확률이 몇 %야? 하늘이 말로는 내일 대형 사고 날 거래. 이런 놀림을 받을 때마다 하늘이는 자신의 능력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이상한 아이인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음악을 들으며 지하철을 타면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하늘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들리는 그 소리들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신호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치 기계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아, 또 그러고 있니? 다음 날 아침 지하철 승강장에서 하늘이를 발견한 같은 반 친구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이상해. 맨날 지하철 소리만 듣고 있어. 하늘이는 민수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평소와 다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철컥, 철컥, 딱. 마지막에 들리는 딱 소리가 어제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하늘이는 재빨리 네 번째 칸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죠. 민수는 하늘이 옆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반 애들이 다 너를 이상하다고 해. 하늘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늘이는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철컥, 철컥, 딱. 철컥, 철컥, 딱. 규칙적이어야 할 소리가 계속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6월 10일 네 번째 칸 하부 이상음 지속, 반복주기 불안정. 학교에 도착한 하늘이는 하루 종일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국어 시간에도 자꾸만 딱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가도 될까요? 하늘이는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를 빌려 지하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하철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2호선 네 번째 칸 바퀴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네. 고객님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하늘이고 13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학생이시군요. 혹시 어떤 소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음정의 철컥 소리, 불규칙한 딱 소리, 그리고 진동의 변화까지. 학생,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가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뚝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교실로 돌아갔어요. 오후 수업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과 후 하늘이는 혼자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죠. 하늘이는 승강장 구석에서 지나가는 전동차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하늘이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 번째 칸만 유독 다른 소리를 내며 지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늘이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하늘이가 지나가던 영무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번째 칸 바퀴에서 소리가 이상해요. 정말로요. 영무원은 하늘이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아까 전화한 아이구나. 아저씨들이 매일 점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소리가 정말 다르다고요. 그래도 아이가 뭘 안다고. 집에 가서 숙제나 해. 하늘이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 하늘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 김동철이 분식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68살의 할아버지는 은퇴한 철도청 기술자 출신이었어요. 하늘이를 보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왔구나. 어서 와. 할아버지. 하늘이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음을 느낀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하늘이는 할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들은 이상한 소리,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친구들의 놀림까지. 할아버지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젓가락 좀 가져다 줄래?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앞에 놓인 그릇들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려? 소리가 다 다르지? 스테인리스 그릇은 맑고 높은 소리를, 플라스틱 그릇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란다. 바퀴와 레일이 만나는 소리, 볼트가 조이는 소리,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을 때 그런 소리들을 듣고 문제를 발견한 적이 많았어.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이 못 들을 뿐이지 기계는 항상 자기 상태를 소리로 알려주거든. 할아버지의 말에 하늘이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하늘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내가 듣는 그 소리들을 무시하지 마라. 언젠가는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수첩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격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도 계속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시니까요. 며칠이 흘렀지만 하늘이의 걱정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네 번째 칸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철컥, 철컥, 딱, 끽. 이제는 끽하는 날카로운 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늘이 옆에 앉은 회사원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모습이 이제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거든요. 저 아이 매일 저래. 부모가 뭐하나. 하늘이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적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6월 15일, 네 번째 칸 금속 마찰음 심화, 새로운 고주파 소리 발견. 학교에 도착한 하늘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야, 지하철 박사. 오늘은 몇 시에 고장날 예정이야? 하늘이 말로는 우리가 지하철 타다가 다 죽는데. 이런 놀림 속에서도 하늘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박미영 선생님이었어요. 하늘아, 잠깐 이리 와봐. 박 선생님이 하늘이를 조용히 불러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놀리는 것 때문에 힘들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한 아이인가요? 아니야. 하늘이는 특별한 아이야. 남들이 못 듣는 걸 듣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거든. 박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하늘이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옳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 그날 오후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지하철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지하철 안전관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2호선 네 번째 칸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 또 그 학생이군요. 지난번에도 전화하셨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최서윤, 32살의 지하철 안전관리팀 직원이었습니다. 최서윤은 현실적인 성격으로 매뉴얼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생, 저희가 매일 정기 점검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하지만 소리가 정말 이상해요. 철컥 소리 뒤에 딱 소리가 나고 이제는 끽 소리까지. 학생이 전문가인가요? 기계 소리는 원래 복잡해요. 걱정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세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하늘이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최서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 말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어요. 진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아서 발견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하늘이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 칸에 타자마자 하늘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철컥, 철컥, 끽, 드르륵. 완전히 새로운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갈라지는 듯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소리였어요. 하늘이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위험, 즉시 점검 필요, 드르륵 소리 발생,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차내에 지하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저씨, 이 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 직원은 하늘이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괜찮다고. 하지만 소리가, 아이가 뭘 안다고. 조용히 해. 하늘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하늘이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이 또 시작하네. 맨날 저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 집에 도착한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분식집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심각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이가 오늘 경험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드르륵 소리라고 했니? 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뭔가 금속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건 정말 위험한 소리야. 볼트나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소리거든. 할아버지가 하늘이의 수첩을 펼쳐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소리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번 더 연락해 봐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해야겠어. 할아버지와 하늘이는 함께 지하철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통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저는 은퇴한 철도청 기술자 김동철입니다. 손자가 계속 보고하는 2호선 네 번째 칸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전문팀이 매일 점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들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도 결국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경험보다 매뉴얼만 믿으니까. 그날 밤 하늘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들은 그 끔찍한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평소보다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차부터 관찰해 보기로 한 거예요. 승강장에 거의 사람이 없는 새벽 6시 하늘이는 조용히 전동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전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드르륵, 끽. 어제보다 더 심한 소리였어요.
하늘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직접 말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늘이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지하철 본사가 있는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주소를 적은 종이를 꼭 쥐고서 말이죠. 지하철 안전본부에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생, 여기 왜 왔니? 안전본부 접수처에 앉아있던 직원이 하늘이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2호선 네 번째 칸에 문제가 있어요. 꼭 점검해 주셔야 해요. 하늘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학생, 여긴 아이들이 올 곳이 아니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혼자 왔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안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장영민 안전본부장, 50살의 그는 관료주의적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매뉴얼과 절차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죠. 무슨 소동이야? 장영민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장영민의 표정이 더욱 딱딱해졌어요. 학생, 이름이 뭐니? 김하늘이요. 김하늘 학생, 내가 지하철 전문가니? 아니요, 하지만 장영민이 하늘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끼어드니? 우리가 매일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는지 아니? 소리가 정말 이상해요. 드르륵 소리가 나고. 소리? 장영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가 소리 듣고 기계 상태를 안다고? 하늘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기록한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몇 달간 매일 적어둔 상세한 기록들이었어요. 하지만 장영민은 수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학생, 이런 건 어른들 일이야. 아이들 장난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됐어. 집에 가서 공부나 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구나. 장영민의 단호한 태도에 하늘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 하늘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칸에 탄 하늘이는 오늘도 그 불길한 소리를 들었어요. 드르륵, 끽, 끼리릭. 이제는 끼리릭 하는 새로운 소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하늘이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지영도 아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지영이 아들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위험한 건지는 엄마도 모르겠어. 하늘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외에는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하지만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이의 우울한 표정을 보신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하늘이는 오늘 본부에서 있었던 일과 새로 들은 소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끼리릭 소리까지 난다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야. 금속 피로나 균열이 진행될 때 나는 소리거든.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설마 하늘이 말이 정말인가요? 지영아, 내가 40년간 철도 일을 했는데 이런 소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할아버지가 하늘이의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기록들을 보면 문제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전형적인 금속 피로 증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옛날 철도청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어요. 동철아, 요즘은 다 컴퓨터로 관리해. 옛날 방식은 안 통해. 그러던 중 박진수라는 기관사가 할아버지의 연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45살의 박진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였어요. 김 기사님,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요? 내 손자가 몇 달째 기록하고 있어.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매뉴얼만 보니까. 박진수는 다음날 근무할 때 특별히 네 번째 칸에 신경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한편 하늘이는 학교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하철 본부에 간 일이 학교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누군가 하늘이가 혼자 본부까지 찾아간 걸 목격하고 소문을 낸 모양이었습니다. 야, 하늘아. 진짜 지하철 본부까지 갔다며? 미쳤구나, 진짜.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았어? 친구들의 놀림이 더욱 심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하늘이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옳고 자신만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때 담임 선생님인 박미영 선생님이 옥상으로 올라오셨어요. 하늘아, 여기 있었구나. 왜 혼자 있니?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한 아이 맞나요? 박 선생님이 하늘이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세상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돼. 정말요? 응. 포기하지 마. 내가 옳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하늘이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계속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는 다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네 번째 칸의 소리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드르륵, 끽, 끼리릭, 딱딱딱. 이제는 연속적인 딱딱딱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전율이 잃었어요. 정말로 큰 사고가 임박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소리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 어떤 소리인데? 하늘이가 오늘 들은 소리를 자세히 설명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늘아, 내일부터는 네 번째 칸 타지 마. 왜요? 그 소리들이 모두 금속 구조물의 파괴 직전 신호야. 정말 위험해.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하늘이도 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고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박진수 기관사는 평소보다 일찍 차량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의 부탁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20년간 기관사로 일하면서 쌓인 경험으로는 베테랑의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박진수는 첫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평소보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네 번째 칸 부분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강남역을 지나면서 박진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와 불규칙한 진동이 운전실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교대역을 지나고 나서 박진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첫 차 운행을 마치자마자 박진수는 정비팀에 연락했어요. 정비팀장님, 네 번째 칸 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또 그 소리 이야기야? 어제도 점검했는데 별 이상 없었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심각해요. 한 번 더 봐주세요. 정비팀장은 박진수의 요청에 마지못해 네 번째 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박 기사, 별 이상 없는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박진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박진수는 김동철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 역시 우리 하늘이 말이 맞았구나. 하지만 정비팀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럴 리가.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어. 할아버지는 하늘이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하늘이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그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하늘이는 전동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처럼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어머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늘이가 말한 그 소리들이 모두 들렸거든요. 40년간 철도 일을 한 경험으로도 이런 소리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어요. 하늘아, 우리 지금 당장 신고해야겠다.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 할아버지가 함께 가니까. 할아버지와 하늘이는 즉시 지하철 안전본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나서셨어요. 저는 은퇴한 철도청 기술자 김동철입니다. 긴급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접수 직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르신,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려워요.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긴급사항이에요. 그때 안쪽에서 장영민 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늘이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하자 장영민의 태도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전문팀이 매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발견했겠죠. 하지만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면 소리로 기계 상태를 판단한다고요? 요즘은 다 첨단 장비로 하는 시대인데요. 장영민은 할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어르신, 옛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도 못 해냈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적어도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어주시잖아요. 그날 저녁 지영도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심각하다고 하시니까 뭔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내 말을 제대로 듣게 됐네. 하늘이는 엄마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진짜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하늘이는 학교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늘이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아, 혹시 신문 기자한테 이야기해 볼까? 기자요? 응.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기자가 된 사람이 있어. 정우성이라고. 한번 연락해 볼게. 박 선생님은 정우성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성은 28살의 젊은 기자로 특종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괴짜 중학생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안녕? 나 정우성 기자야. 내가 지하철 소리를 듣는다며? 정우성이 하늘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늘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정우성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늘이의 상세한 기록들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정말 체계적이네. 전문가 수준인데?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정우성은 김동철 할아버지도 만나 뵀습니다. 할아버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한 정우성은 이것이 단순한 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큰 기사가 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정우성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본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면 기사화하기 어려웠거든요. 하늘아,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실제로 뭔가 일어나야. 그 말을 들은 하늘이는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텐데.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번째 칸에서 나는 소리는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드르륵, 끽, 끼리릭, 딱딱딱딱. 이제는 거의 연속적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큰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늘이만은 그 위험을 생생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돼. 하늘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늘이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직접 기관사들에게 말해보기로 한 거예요. 박진수 기관사가 자신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하늘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지하철역에 나갔습니다. 오전 5시 30분 첫 차가 들어오기 전 시간이었어요. 승강장 끝에서 기다리다가 박진수 기관사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하늘이가 박진수를 부르자 박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그때 그 아이구나. 이렇게 일찍 뭐하니? 아저씨,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이는 지난 며칠간 들은 소리들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제 들은 연속적인 딱딱딱 소리에 대해 강조했어요. 박진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운행하면서 자신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그 소리가 정말 그렇게 심해졌다고? 네, 이제는 거의 계속 들려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박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말을 믿고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알겠어. 오늘 운행하면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볼게. 하늘이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하늘이는 정우성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소리가 정말 심해졌어요. 오늘 당장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늘아, 나도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공식 채널에서는 완전히 막혀 있어. 정우성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본부에서는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공식 자료 제공도 거부했거든요. 장영민 본부장은 근거 없는 추측 기사는 사회 혼란만 일으킨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혹시 실제로 뭔가 일어나면 그때 연락해. 그래야 기사를 쓸 수 있어. 정우성의 말에 하늘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오후 수업을 마친 하늘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네 번째 칸에 탔는데 소리는 더욱 끔찍해져 있었어요. 드르륵, 끽, 끼리릭, 딱딱딱딱딱. 하늘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들이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늘이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사고가 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텐데. 그때 하늘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경고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용히 일어선 하늘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차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하늘이를 쳐다봤어요. 이 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또 그 이상한 애네.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진짜 민폐다. 한 중년 남자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얘야, 어른들 조용히 가는데 왜 난리야? 집에 가서 해라. 하지만 정말로. 됐어. 조용히 안 할 거야? 하늘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경고는 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늘이는 할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늘아, 내가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 정말로 사고가 나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니. 이제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 그날 밤 하늘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끔찍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새벽 박진수 기관사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쓰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늘이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첫 번째 구간을 지나면서 박진수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 운전실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동이 불규칙했습니다. 네 번째 칸 쪽에서 계속 이상한 진동이 전해져 왔어요. 강남역을 지나면서 박진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교대역에 도착하자 박진수는 즉시 관제실에 연락했어요. 관제실, 네 번째 칸 상태가 이상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박 기사, 또 그 이야기야? 어제도 점검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오늘은 정말 심각해요. 진동이 너무 이상해요. 관제실에서는 박진수의 요청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정상 운행하세요. 스케줄에 차질 생기면 안 되니까. 박진수는 어쩔 수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당역을 지나면서 박진수는 정말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운전실까지 전해져 오는 진동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박진수는 다음 역인 방배역에서 긴급 정차를 결정했습니다. 비록 관제실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였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안전점검으로 인해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정차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또 고장이야? 아침부터 이런 일이. 지각하겠네, 정말. 하지만 박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정비팀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어요. 정비팀, 지금 당장 네 번째 칸 점검해 주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정비팀도 박진수의 절박한 목소리에 움직였습니다. 현장으로 급히 달려온 정비 직원들이
네 번째 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분 후 정비팀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어. 네 번째 칸 하부의 주요 볼트 2개에 심각한 균열이 발견된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탈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비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수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소식은 즉시 지하철 본부로 전해졌습니다. 장영민 본부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고가 실제였던 거니까요. 오전 9시 방배역에서의 긴급 정차 소식이 지하철 본부에 전해지자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볼트의 균열이라고? 그것도 2개나? 장영민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박진수 기관사가 운행을 계속했다면 정말로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영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중학생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일단 해당 차량은 즉시 운행 중단하고 전체 점검에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연락처 있지? 김하늘이라고 했던. 한편 학교에 있던 하늘이는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 중이었는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하늘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교무실에 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늘아, 방금 지하철에서 전화가 왔어. 지하철에서요? 응. 내가 계속 말했던 그 문제 정말로 발견됐대. 하늘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 기관사가 긴급 정차해서 막은 거래. 하늘이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막았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당연하지. 하늘이가 영웅이 됐어. 그때 교무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정우성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있나요? 큰일 났어요. 정우성은 지하철 본부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긴급 정차, 볼트 균열 발견, 대형 사고 예방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이죠. 하늘아, 내가 맞았어. 정말로 큰 사고를 막은 거야. 하늘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말이 결국 옳았다니.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하늘이 이야기로 들끓었어요. 야, 하늘이가 진짜 지하철 사고 막았대. 헐, 우리가 놀렸던 그게 진짜였어? 하늘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하늘이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점쟁이라며 놀렸던 민수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늘이는 친구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으니까. 오후에 집에 돌아온 하늘이를 맞이한 건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내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날 저녁 지하철 본부에서 공식 사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영민 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김하늘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의 소중한 경고를 무시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늘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고를 막았다는 거니까요. 학생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13살 중학생의 예리한 청각이 지하철 대형 사고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정우성 기자가 그동안 준비했던 기사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하늘이의 몇 달간의 기록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매일매일 적어둔 소리 관찰 일지, 할아버지의 전문적인 조언, 그리고 무시당했던 경고들까지. 시청자들은 한 아이의 끈질긴 노력에 감동했어요. 와, 저런 아이가 있다니. 어른들이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아이들 말도 귀담아 들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평소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아이 어제 뉴스에 나온. 맞다. 지하철 사고 막은 그 아이. 승객들이 하늘이에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대단한 아이구나. 하늘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늘이를 교장실로 불러주셨어요.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의 영웅이구나. 교장 선생님은 하늘이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안전지킴이상이라는 새로운 상이었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들 앞에서 시상식도 열렸어요. 김하늘 학생의 용기와 끈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늘이는 그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 본부에서 정식 사과와 감사 행사를 열었어요. 최서윤 안전관리팀 직원도 참석해서 하늘이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학생,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장영민 본부장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의 편견과 고집이 큰 사고를 부를 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하늘 학생을 저희 지하철 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하늘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 같은 중학생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니.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엄마가 하늘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셨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밤 하늘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늘이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지하철 소리 어때?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전에는 놀리던 친구가 이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오늘은 아주 정상이야. 모든 소리가 깔끔하고 규칙적이요. 하늘이가 대답하자 주변 친구들이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하늘이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하늘이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지하철 안전 홍보대사로서 주간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 직원들과 함께 각 구간을 돌아다니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하늘이, 오늘도 함께 가자. 박진수 기관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박진수는 하늘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함께 점검을 돌던 중 하늘이는 3호선에서 또 다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의 말에 정비팀이 즉시 확인했고 정말로 초기 마모 증상을 발견했어요. 역시 하늘이 귀는 정확해. 정비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발견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이제 지하철 본부에서는 하늘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안전관리팀 직원도 완전히 달라져서 하늘이의 조언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늘이 덕분에 우리 안전관리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한 달 후 하늘이에게 더 큰 영예가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시민 안전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장님이 직접 상을 수여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김하늘 학생의 남다른 관찰력과 끈기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하늘이의 마음은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 전체가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상식에는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손자를 바라보셨고 엄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지영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믿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았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 말을 항상 귀담아 들을게. 시상식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기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늘아, 이번 일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거요.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지하철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들도 더 열심히 관찰할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신호들이 많을 테니까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지하철 회사들에서도 하늘이에게 자문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기적의 소년이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아, 나도 소리 듣는 법 좀 알려줘. 친구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이는 기꺼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 그냥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소리들이 섞여 있는지 구분해 보는 거야. 우와, 정말 다른 소리들이 들려. 맞지? 각각의 소리가 다 의미가 있어. 몇 달 후, 하늘이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부산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하늘이는 더 이상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상한 점들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하늘이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찰이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하늘이에게 다가왔어요. 형,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해? 우리 학교 건물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하늘이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해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관찰을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은 하늘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승객들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늘이가 타고 있으니까 안전하겠네. 우리 지하철 지킴이가 왔다. 하늘이의 수첩에는 여전히 매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 없음, 정상 운행, 깔끔한 소리 같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하늘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가 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을까요? 하지만 내가 해냈잖아. 하늘이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직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하늘이는 네 번째 칸에 올라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찰컥, 찰컥, 찰컥. 완벽하게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하늘이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모든 소리 정상. 시민 여러분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지하철이 터널을 달려나가며 아침 햇살을 받자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들어야 할 소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과 같은 특별한 귀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내일도 소리는 말을 걸겠지. 하늘이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그 소리들을 듣고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늘이가 찾은 자신만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열차는 아침 햇살을 가르며 계속 달려갔고 하늘이는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찰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세상이 들어준다는 것을 하늘이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